만에 돌아온 여행 정보 요정 핵세. 항해 여행을 준비하면서 중국이라 구글맵도 안 되고 정보도 너무 한정적이라서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도 나름 여행 유튜버 짬바로 열심히 고덕 지도를 연구하면서 찾아본 맛집들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 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열심히 찍어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이번이 처음이었던 상하이. 상하이 여행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도시가 유럽 같고 뉴욕 같고 정말 깔끔하고 예뻤다는 점. 아마 여러분들도 예쁜 상하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실 거예요. 저는 숙소를 상하이의 중심부 동방명주가 보이는 와이탄 쪽에 잡았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럼 1일차부터 스타트!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첫 끼로 온 곳은 마장맨 집이에요. 현지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오는 그런 맛집인데 약간 볶음면하고 우육면하고 그런 면들을 파는 집이거든요. 한글이나 영어 메뉴판은 없고요. 동그라미 친 요것들과 메뉴판에는 없는 청두担担면을 주문해봤습니다. 얘가 청두 탄탄면. 너무 맛있겠다. 아래쪽에 있는 마라 소스와 살살 섞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했어요. 이건 메뉴판 한가운데에 있던 이 집 시그니처 메뉴 우육면. 이건 곱창 고기볶음 올라간 마장 소스 비빔면이에요. 향이 달달 고소한 게 맛있어 보였습니다. 먹어봐도 돼? 먹어봐. 아싸. 되게 꼬들꼬들면이야. 아, 소스가 밑에 있어. 마라 볶음면 같은 맛이야. 마라 가네? 아니? 약해. 여기는 다 마라 베이스더라고. 약간 한국이 마늘이 베이스인 것처럼. 면 드셔보셨어요? 면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진짜 꼬들꼬들해. 우육면 트라이. 진짜 얼큰하고 맛있어요. 마라맛 물씬. 한국인은 한번면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 아 진짜 맛있네. 짭조름한 게 아주 마장면하고는 좀 다르게 훨씬 더 마라향이 강하거든요. 국물이 없는 볶음식 탄탄면이어가지고 좀 꼬들꼬들한 맛으로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정말 저희 빼고 전부 현지인이라서 현지인들의 맛집인 것 같습니다. 단 모든 음식에서 마라향이 강해서 마라를 그래도 좀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 엄청 좋아할 것 같고 마라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을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슬슬 걸어서 도착한 곳은 스타벅스 리저브 스토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벅 리저브래요. 자, 1층부터 리저브 매장에만 있는 이 거대한 원두 기계가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뉴욕 생각난다. 뉴욕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통이 이렇게 한자로 막 써져 있으니까 좀 멋지다. 상하이 수덕 굿즈는 어떤 부분 볼까요? 여행하면서 수덕에 오는 이유는 그 도시 굿즈 보러 오는 거잖아요. 리저브 매장은 리저브만의 컵이 또 있거든요. 얘는 밀라노 컵, 얘는 뉴욕 컵, 얘는 도쿄. 시카고의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얘는 시애틀. 상하이는 아직까지 없는데 조만간 생길 거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다지 예쁘진 않았어요. 2층 창가 옆쪽에는 위스키와 칵테일을 파는 바도 있었습니다. 예뻤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밀크티를 마셔야 되니까요. 서울의 한남동 같은 핫플 장원으로 가는 길에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밀크티 맛집 차희입니다. 폐왕 차희예요. 운남성 쿤밍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중국 전역에 거의 5,000개의 매장이 있는 밀크티 브랜드예요.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확 나고요. 다들 디올 패턴 같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그게 이들의 시그니처인가 봐요. 아, 이렇게 주문하라고? 아, 이거 아니면 이거가 시그니처래요. 롱진 밀크티를 시음하게 해주셨다. 진짜 맛있는데? 되게 달달한데 입에 텁텁하게 남지 않고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거든요. 이래서 여기를 오는구나. 저는 이거 마실래요. 롱진 밀크티. 영수증도 아주 예쁘군. 컵도 예쁘게 생겼어요. 장원에 도착했습니다. 장원은 아기자기한 카페, 맛집, 팝업 스토어들이 많은 곳이에요. 거리가 다 벽돌 건물들이라 걸으면서 사진 찍기도 좋답니다.
탑세 투어 친구들이랑도 사진 한 장 찍어주고 이번에는 상하이 동쪽에 있는 예원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상하이 택시비는 한국 택시비와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한 느낌이라 거리가 애매할 때는 택시를 타는 것도 부담되지 않고 괜찮습니다. 단 중국 택시 띠디를 부르기 위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연동이 필수인데요. 제가 조만간 알리페이 활성화 등 중국 여행 팁이 담긴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자, 멀리 전통 스타일 지붕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400년 전에 만들어진 정원, 예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온갖 가게들로 가득 찼지만 원래는 명나라 관료의 개인 정원이었대요. 입장료 내고 안쪽에 들어가지 않고도 멋진 건물들과 분수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아주 포토 스팟입니다. 사람이 정말 미어 터지기 때문에 사진만 찍고 후딱 옆골목으로 이동해봤어요. 이곳에서 꼭 빠질 수 없는 집이 바로 남상만두, 만두집입니다. 커다란 접시 같은 만두를 하나봐요. 방금 사진 찍었던 호수 바로 옆쪽 큰 길가에 있고요. 계단 위로 올라가면 매장은 꽤 넓답니다. 원래는 되게 줄 많이 서서 먹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의외로 테이크아웃보다 앉아서 먹는 줄이 더 짧아가지고 안에 들어와 봤습니다. 만두집이지만 다양한 요리들도 있습니다. 오, 돼지만두 귀엽다, 딤섬. 이 집의 시그니처인 왕만두 소룡포를 주문했습니다. 딤섬 안에 따뜻한 국물이 들어있는 소룡포, 샤오롱바오의 원조가 바로 상하이거든요. 이렇게 빨대를 꽂고 국물을 마시는 것이 이 집의 특징이랍니다. 안에 꽃게살이 들어있어서 해물탕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국물이에요. 저는 소룡포처럼 약간 돼지고기 맛의 만두일 줄 알았는데 완전 꽃게 향이 가득해요. 제가 생각한 만두랑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 집의 만두가 인생급 역대급 만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참신한 맛이어서 먹어볼만한 것 같아요. 다 먹고 나오니까 슬슬 해가 지는 분위기. 예원은 주변 건물들에 불이 켜지는 밤 풍경이 정말 예쁘거든요. 해가 다 질 때까지 거리에 가게들 구경 좀 하다가 어둑해지고 나서 야경 사진도 찍어줬어요. 이제 저녁 먹으러 갈 시간. 첫 번째 날 저녁은 양꼬치예요. 양꼬치를 평소에 못 먹는 사람들도 누린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양꼬치 가게거든요. 그 집 맞다. 6층. 가시죠. 양꼬치 가게 헌지유 이치에는 상하이 제일백화점 안에 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헬라니하오. 머리끈하고 앞치마를 이렇게 준답니다. 이게 이마에 하는 건가요? 열기가 오니까 따뜻하게 풀팩 대박이다. 이렇게 쿨팩도 주는 곳이에요. 메뉴판에 마카로 표시에 주문하는 방식이고 한글로도 쓰여져 있어요. 3개 너무 나약해. 4개는 해야 될 것 같아. 점원분이 가져와서 직접 올려주시고요. 노릇노릇 기름진 양꼬치가 익어갑니다. 차이. 느끼할 때 한 번씩 먹는 거? 이름을 몰라서 약간 분모장? 약간 그 이야. 오동통 꼬치에서 부드럽게 꼽히는 양고기를 자라랑 쯔란 찍어서 먹으면 와, 이렇게 부드러운 양꼬치 처음인데? 사실 양꼬치 러버로서 그 노린내 나는 양 냄새가 안 나서 아쉽다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요. 너무 부드러워요. 최근에 먹어봤던 양꼬치들 중에 가장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와! 후식 아이스크림이야. 미쳤다. 작지만 아주 고마웠다. 그리고 다음날 자타공인 디즈니 덕후 디즈니랜드 오픈런을 떠났다가 폐장때까지 돌고 돌아오니까 문 연 식당이 별로 없었어요. 이럴 때 우리의 구원자는 아침 7시까지 문 열어주는 하이디라오. 한국에도 있는 바로 그 허거집이죠. 다 아는 맛이지만 국물부터 신중하게 골라봅니다. 두 개는 매운맛. 백탕 토마토탕 좋은데? 클래식 스파이시예요? 마라 스파이시예요? 아, 클래식 스파이시 하자. 이거는 제가 그냥 대충 넣을게요. 양이 장난이 아니야. 이것도 요거야, 2개야. 얘도 2개예요.
이게 포션이라서 2개가 나왔어요. 하프가 1개고 포션이 2개랍니다. 지금 팽이버섯 농장이 되었어요. 하프 하면은 반밖에 안 준다 생각해가지고. 많이 먹지 뭐. 왜냐면 중국 하이디라오는 모두가 실컷 먹고 맛있는 파티장이거든요. 12시쯤 됐더니 모든 테이블을 돌며 생일 축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질 수 없지. 우리도 급조한 생일 파티를 해주고. 상하이 사람들 출근길에 함께 시작해보는 셋째 날.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조금 멀리 가볼 거예요. 중국에는 운하 위에 마을을 지은 수양 마을이 여러 개 있는데 상하이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이곳 팔롱 TND예요. 지하철 17호선 판롱루역 2번 출구에서 금방이랍니다. 이곳은 전통 수양 마을은 아니고 신 TND에서 수양 마을 느낌으로 조성한 쇼핑 단지예요. 그래서 전통 가옥처럼 생겼지만 깔끔한 새 건물 상점들이 이런 인공운하를 따라 쪼르륵 자리 잡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에 뷰가 아주 예쁜 블루보틀 매장이 있죠. 평범한 블루보틀이지만 팔롱 TND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창가 자리가 아주 예뻐요. 저는 날이 더워서 커피 아이스크림을 먹었고요. 메뉴 가격은 한국보다 조금씩 더 비싼 편이에요. 그래도 예쁘니까 인정. 카페인 수혈도 마쳤겠다. 이제 이곳을 잠깐 구경해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중국의 모습과는 꽤 다른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 하지만 그 안에 귀청소 샵도 숨어 있답니다. 그래도 귀여운 샵들이 정말 많은데 이 토끼가 서 있는 차 가게는 정말 예뻤어요. 여기가 맛있는 찻집이래요. 뚜벅지. 타이머야 심지어? 되면은 못 사면 그냥 나오기. 무조건 나오기.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예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예쁜 패키지의 티들을 팔고 있었어요. 어머, 미쳤다. 우와, 이렇게 좋냐? 선물하기 너무 좋다. 칭카이, 시시에, 우와! 차 종류도 아주 많아서 시음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맛도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 향긋하다. 약간 녹차 같은 그런데 이게 달달하진 않고 되게 상큼해요. 这是鸡咖啡吗？鸡咖啡，鸡咖啡。이거姐姐，这是什么？진짜 달아. 포도래요. 향은 별로 안 나는데 맛이 진짜 달아서 약간 질리지 않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맛이에요. 저는 넘버원은 아니지만 포도를 사실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렌지, 3등이 포도, 피치 우론, 파란색이 4등. 이거 98, 이거 55. 샀습니다. 와. 이제 예쁜 테라스에서 점심 먹을 거예요. 저 창가에 10명 앉고 싶은데. 야, 슈웨이, 我们想坐 there. 뭐라는 거야? 반으로 나눠졌지만 앉고 싶은 곳에 앉게 되었고 테라스가 아니어도 예쁜 곳이었습니다. 감바스, 탑파스, 3개 콤보가 있습니다. 샐러드, 해산물 빠에야. 5명이 알차게 나눠 먹었고요. 빠에야가 진짜 맛있어서 여러분 여기 오셔서 꼭 드세요. 여기 이렇게 2층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아직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꽤나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상하이 시내로 돌아가려던 길. 술 파는 곳을 발견. 기념품 샵 겸 전통주 파는 곳 같았는데요. 시음해주나 보다.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라이스로 쓰는 쌀? 옐로우 쌀이면 황주 아니야? 중국 전통주? 정체를 모르는 술이지만 일단 한 잔 받아봤어요. 향이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이거 맛있다. 향 되게 좋은데? 이거 되게 좋다. 되게 맛있는데? 상큼한데? How much is it? 多少钱? 158 258 158 158이면 얼마예요? 한 3만 원 조금 안 사야 되겠다. 2만 원대 후반. 오늘 하루 종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긴 해. 잠깐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굳이 여기만 팔까? 모르겠다. Is this made by local? Only sell here? 这是 made 做 팝하고 해주세요. 네. 그럼 여기 사야겠네. 근데 많이 무거운데. 12년산도 먹어보자.
그윽한 진짜요? 향이 나요. 약간 그 맛이에요. 한약재 맛. 약간. 나 약간 살짝 약간. 나요. 오. 끝향이 살짝 한약재 향. 我想买10年，谢谢。 양손 무겁게 팔롱 D&D를 떠나온 우리는 이번에는 10호선 교통대항역에 내렸습니다. 7번 출구에서 조금 걸으면 상해 사진 맛집 우캉맨션이 나오거든요. 1924년 프랑스 스타일로 지어진 예쁜 건물인데 뉴욕의 플랫아이언 빌딩 느낌도 나고 중국에선 흔치 않은 느낌이라 아주 핫하답니다. 이쪽 신호가 번갈아 켜지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를 뚫고 눈치 싸움을 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도 호로록 뚝딱 파란불 켜지는 40초 남짓 동안 알차게 사진을 건졌답니다. 이제 석양 잡으러 갈 시간. 저 멀리 보이는 동방명주탑 오른쪽 끝, 누가 봐도 가장 높은 상하이타워 전망대에 갈 거예요. 중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래요. 무려 118층의 전망대가 있답니다. 예쁘다 예쁘다. 누가 오자고 했어? 김팽수. 너무 예쁘고 사람 너무 많아. 그 어떤 전망대보다 사람이 많답니다. 특히 동방명주가 보이는 쪽에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구석을 뒤집고 한번 들어와 봤어요. 마침 핑크색으로 빛나고 있던 동방명주가 참 예뻤답니다. 일몰은 아쉽게 놓쳤지만 석양 어스름을 한참 지켜봤어요. 생각보다 더 대도시인 상해의 야경이 정말 멋졌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파 때문에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꼬박 1시간 반. 밤 9시가 넘어서 저녁 먹으러 갈 힘도 없어진 저는 상하이타워 지하의 아무 곳에나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때? 이런 데서 먹는 거 괜찮아? 패밀리 레스토랑인 거일까? 와, 쌀밥. 쌀밥 맛있겠다.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걸 해서 먹자. 이거 약간 갈비찜 같이 생기지 않아? 이거에 쌀밥 할래다. 25분 안에 나온대. 25분 안에 좋은 한상이 차려집니다. 이곳의 치명적인 단점은 포지가 한 칸 잡힌다는 겁니다. 과연 음식은 맛있을지. 잠시 후 커다란 냄비가 하나 도착했고요. 조심스럽게 열어주시는데 비주얼과 냄새가 너무 맛있겠다. 당근 소고기 그건가 보다. 네. 와,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살 것 같아. 쌀밥을 되게 오랜만에 나라에 찌들어. 나라에 찌들었어. 나라 아닌 음식 오랜만이에요. 너무 맛있는데? 약간 한국의 갈비찜하고는 다른 느낌인데 좀 중국 맛이긴 한데 굉장히 맛있고요. 토마토 스튜는 커리 같은 느낌인데 또 약간 짭조름 얼큰한 느낌이어가지고 한국인들 입맛에도 맞을 것 같고요. 완뚝! 정말 흡족한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정말 어메이징한 인파를 뚫고 호텔로 돌아갔답니다. 택시에서 시작하는 넷째 날. 오픈런을 하러 왔어요. 요즘 제일 핫한 밀크티계 에르메스. 벌써부터 줄이 길거든요. 아마 메이드. 할머니가 만든 밀크티 가게입니다. 주문이 돼? 알리페이도 스캔이 안 돼. 네? 진짜? 아마도 오픈 시간 전엔 링크가 안 열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평안한 현지인들은 무엇이며 10시 되자마자 주문이 94개 40분 걸리네요. 부랴부랴 QR코드로 주문을 넣어보았으나 얘들아 2시간 55분 걸린대. 이 집 아마수작 밀크티는 유기농 재료만 사용하고 모든 음료를 직접 손수 끓이기 때문에 하루 판매 가능한 개수도 한정적이어서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상하이 내에서 리셀러도 있을 정도. 5분 만에 웨이팅 400번대가 된 저희는 예쁜 동네 신티앤디 구경이나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바로 옆에 있는 창고형 코스메틱 스토어 하메이. 컨셉이 조금 독특한데 각종 브랜드의 샘플을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스킨케어, 색조, 샴푸, 향수 등등 정말 거의 모든 카테고리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사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냥 동네 산책이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마치 이탈리아 마을의 광장처럼 건물을 되게 예쁘게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평점 좋은 카페, 매너커피. 저는 이거 맥주맛 버터비어 라떼 먹고 싶어요.
아침부터 맥주를 찾는 것 같아 조금 부끄럽지만 눈 동그래지는 맛. 진짜 맥주 맛이고 처음 맛은 달달한데 끝맛이 맥주 맛이에요. 미쳤다 맥주 라떼. 드디어 상쾌해진 발걸음으로 향한 곳은 김구 선생님이 세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지금은 역사박물관으로 개방되고 있고 원래는 입장료가 20위안이지만 네, 5월 18일은 무료 관람입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살던 모습이 보존되어 있어서 경건해지는 곳이었답니다. 다음은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상하이의 쌈짓길 TN지팡에 와봤어요. 옛느낌 물씬, 좁다란 골목길에 간식이나 기념품 가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푸바오잖아. 얘는 귀여운데? 이것도 귀여운데요? 신기한 옷들도 많이 보였고 신기한 먹거리들도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안 먹고 싶어. 그래도 이 세상은 예쁜걸요? 골목골목 레트로한 느낌 살아있어서 사진 찍기도 좋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든 기념품 샵. 그립도 귀엽다. 되게 잘 만들었다. 네. 이것도 괜찮아. 오. 얘네들 다 괜찮다. 귀엽다. 그리고 저는 여행지 일러스트나 지도를 사는 걸 좋아하는데 상하이 일러스트 지도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다른 친구는 어디서 골랐는지 잉어 부채를 샀고 유명하다는 토끼 사탕도 한가득 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마 핸드메이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위챗으로 메시지가 오고요.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我们的10倍 드디어 찾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맛있길래. 나름 인기 메뉴들을 골라 주문해 봤는데요. 드디어 먹어본다 이 녀석. 근데 기대가 컸던 걸까? 제 기준 뭔가 밍숭한 맛이었어요. 그러나 코코넛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 심상치 않았고 옥수수가 맛이 없어. 한 모금 해봤는데 진짜 옥수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옥수수랑 젤리랑 코코넛이랑 그런 아작아작한 거랑 크런치랑 같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되게 건강한 맛이에요. 얘는 블루베리고요. 엄청 상큼하고 약간 향수 맛이에요. 되게 매력 있는데 사실 저는 다음에 오면 이거 마실 것 같고요. 얘는 쌀입니다. 우와. 쌀알이 씹혀요. 쌀 아이스크림인데 되게 고급 쌀 아이스크림처럼 살짝 미숫가루 같은 맛도 나고 되게 고소한 맛도 나서 얘도 되게 매력있어요. 저는 약간 건강하고 맛이 좀 덜 나고 밍숭맹숭한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모든 것들이 다 좀 취향인데 약간 한국에서 생각하는 밀크티 막 달달하고 그런 걸 호소하고 오면 조금 미흡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멋집니다. 끝!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잠깐 호텔에 들렀다가 해가 진 뒤에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 저녁은 동방명주 건너편 와이탄 쪽에서 먹을 건데요. 상해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집 중 하나인 그랜드마더 레스토랑입니다. 이해가 가장 유명한 동파육이고요. 좋아. 이거 언니가 시켰어. 좋아. 모닝글로리 하나 시키고 싶은데. 이거 4번이요. 달리기여야 돼. 이것저것 골라서 주문해 놓고 블로그에서 맛돌이 고량주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뭐가 뭔지 그럼 물어볼까? 이거 뭔가 맛있을 것 같이 생겼어. 등장! 와. 동파육도 등장! 다시 한 잔씩 올리면. 제 잔만 이렇게 조그만 거 있죠? 원샷 할게요. 너무 귀엽네요. 바텐더 같아. 그렇게 10잔을 따르는 사이 마파두부도 등장! 신나는 저녁이 시작됩니다. 삶은 계란 함께 나오는 동파육. 먹는데? 아주 부드럽고 진한 소스예요. 모두의 얼굴이 행복해지는 맛이었고요.
추가 주문을 고려하는 우리에게 등장하는 새로운 메뉴. 기교 부리지 않은 깔끔한 탕수육. 간장에 바짝 졸인 짭쫄 달달한 맛이고요. 아주 술을 부르는 맛이어서 이것도 추가 주문했어요. 지난번 대만 여행에서도 이번 상해에서도 고량주랑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얘는 칠리새우. 입에 넣자마자 새우가 녹아서 사라졌어요. 초토화. 정말 모든 메뉴가 다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고량주 한 병 사서 챙겼어요. 좋아요. 이제 와이탄 야경을 즐겨볼 시간. 동방명주탑을 강 너머로 볼 수 있는 와이탄은 건물들이 유럽풍으로 지어져 있고 가로등도 노란 불빛이라 밤에 특히 예쁜 곳이에요. 우리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색으로 반짝이는 동방명주와 생각한 것보다 더 예뻤던 야경. 상하이 안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처음엔 뭔가 어딜 가도 많은 사람들에 치이는 게 불편했지만 며칠 지내다 보니 오히려 사람 사는 동네 느낌 물씬. 가만히 도시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함께 했던 친구들과도 잠깐 앉아보았습니다. 나의 소중한 상해 앱셋투어 친구들. 이제 저희는 마지막 밤을 불태울 거예요. 편의점 알차게 털어서 정말로 밤을 꼴딱 센 우리는 진짜 미쳤다. 날씨가 새벽 4시 40분. 누군가 장난으로 던진 얘기에 다 함께 일출 보러 뛰어가는 청춘. 와, 사람이 있네. 와이탄에서 동방명주 너머로 보이는 일출이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다 같이 일출도 본 우리. 너무 대단해,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의 맛집은 현지 느낌 가득한 골목에 있어요. 여기에요. 우와, 줄 길다. 무려 식당 맞은편까지도 웨이팅 줄이 있는 집. 딤섬 맛집 라이라이 샤오롱입니다. 근데 회전이 빠르댔어. 다행히 생각보다 빨리 번호표를 받았고 아, 시시. 일로 오래. 109 109. 你就到那边排队。 아, 네. 106. 드디어 들어와 본 대샤오롱바오 맛집. 이 집은 메뉴판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블로그에서 찾아본 사진을 보여주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옆집도 같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앉을 수 있어요. 생강식초, 아, 시시. 돈가스, 빠지면 아쉬운 게살새우 완탕, 샤오롱바오는 게살 한 판, 돼지고기 한 판 골고루 시켜봤어요. 육즙 가득, 진짜 배기 샤오롱바오. 국물 먼저 호로록 마셔주고 한 입에 쏙 넣으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게살 맛이 진짜 미쳤고요. 돼지고기는 4피스가 나오고 게살은 8피스가 나와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긴 진짜 맛집이에요. 그리고 진짜 의외의 최고 맛돌이는 바로 돈가스인데요. 돈가스도 꼭 드셔야 돼요. 버스에서 살아서 만나자. 마지막 날이라 공항 가는 버스 시간 때문에 부랴부랴 뛰어가면서도 한 조각 챙겨 나올 정도였답니다. 이렇게 정말 알차게 먹고 알차게 놀아봤는데요.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상하이 여행 신나고 안전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름 8년차 여행 유튜버거든요. 이제 다시 열심히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Ba-dum-bum,